둘, 셋. 구조를 알아니까 구경을 하고 지위를 알아니까 지랄을 하고 보도를 알아니까 보고를 하고 조사를 알아니까 조작을 하네. 공부를 하라니까 연출을 하고 대책이 뭐냐니까 모금을 하고 책임을 지라니까 남 탓을 하니 하지는 않으려면 하야를 하라. 제발 워워워 제발 워워워 제발 워워워 제발 제발 워워워 제발 워워워 제발 워워워 제발. 조를 알아니까 구경을 하고 지위를 알아니까 지랄을 하고 보도를 알아니까 보고를 하고 조사를 알아니까 조작을 하네. 공부를 하라니까 연출을 하고 대책이 뭐냐니까 모금을 하고 책임을 지라니까 남 탓을 하니 하지를 않으려면 하야를 하라. 제발 워워워 제발 워워워 제발 워워워 제발 제발 워워워 제발 워워워 제발 워워워 제발 제발 워워워 제발 워워워 제발 워워워 제발 제발 워워워 제발 워워워 제발 워워워 제발. 예, 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수다 라디오 반민특위 2014 정의충만 선입니다. 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주의자 분입니다. 네, 5.18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5월 17일 날 광주에 갑니다. 지금 세 번째 광고 드리고 있고요. 예, 아직 자리가 남았으니까 카페에 신청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그날까지 결정 안 되신 분은 자리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5월 17일 아침 8시에 출발이니까 서울역으로 오시면 돼요. 예, 그리고 5월 17일 날은요.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정말 모이셔서 다 굉장히 저도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그랬었는데 이번 주에는 안산이 아니라 서울에서 총 집중을 해서 촛불 집회를 할 예정이래요. 장소는 아마 서울 스퀘어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 광장일 것 같고요. 그래서 또 더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좀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가 오늘로 거의 근 한 달이 되지 않았습니까? 29명? 네. 오늘로 해서 29인가 하여튼 여전히 30명. 근데 이것도 확실치 않은 숫자라는 거예요. 네, 왜냐면 뭐 어린아이 울음소리 들었다 이런 증언도 나오고 있고. 그죠. 동영상에 애기 목소리가 나오고 막 이랬었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뭐 하여튼 정부 집계로요. 뭐 계속 오락가락하는 정부 집계로 약 30여 명이 아직도 실종자인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 막 지금도 그러면 진도 그 팽목항에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계절이 변화를 느끼면서 가족들을 다만 시신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근데 이분들 중에 저는 이 이후에 사고 이후의 상황들을 좀 보건대는 상당 이 계속 실종자로 남아 계실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상당히 계시지 않을까 이런 슬픈 예감이 들어서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이제 뭐 얼마 전에는 뭐 홍대의 모 교수가 물론 또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왜 박근혜한테 책임지라고 하냐 이런 발언을 했고 요즘에 가끔 그런 발언을 하시는 좀 일배충 같은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제 생각엔 총동원령이 떨어졌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어제 내가 마을에서 코드네임은 공주를 지켜라. 맞아. 그래서 마을에서 그 계속 매일매일 촛불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강북구 미아 사거리역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자 정말 논리가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지령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딱 생각이 들어요. 네, 사고 왜 났는데 왜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냐. 선장이 문제지. 그리고 또 두 번째 논리가 이거예요. 미국도 안 그랬다. 미국도 대통령이 책임지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공통적으로 많이 하시고 다니시는데 저는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더라고요. 팽목항에. 그래서 이제 막 해주고 이런데 저는 그 돈을 다 정부에서 대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정부가 사고가 난 책임을 우리가 묻는 것이 아니라 구조와 이후 대책에서 성의 있는 모습 보여주지 않고 정말 국가다운 모습 보여주지 않고 있고 또 제대로 된 사과 한번 하지 않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데다가 뭐 이 난리가 났는데도 지네 이익만 챙기면서 법안이란 법안은 다 통과시키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분노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비상식적으로 사고 났는데 박근혜가 무슨 신도 아닌데 책임지라고 그렇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 대통령을 뽑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엄청난 인력과 엄청난 재정을 동원을 해서 우리가 그 행정부를 떠받치고 있는 이유 그리고 그 수반을 뽑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거 할 때 지도력 어쨌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라고 정부를 떠받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이 얘기했잖아요. 깨알 같은 지도력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누가 그랬지? 서청원인가? 투표 없이도 어지간한 나라에서는 투표 없이도 대통령으로 모실 분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아니 그 정도의 사람이 지금 국민이 300명이 죽어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선 그날 사고 당일날 몇 시간이 지나서 또 갑자기 그런 얘기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애들이 배 안에 있는지 바다에 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게. 제가 이번에 후보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케이블 TV에 가면 이제 후보자 연설 같은 거 녹음을 해서 갔는데 두 가지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하나는 제가 이제 갔는데 그 앞에 이제 아무 딱 봐도 새누리당이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후보님과 두 분 정도 같이 오셨더라고요. 뭐 보좌관 내지는 아니면 기사님 같았어요. 그리고 나도 그분이 들어가고 제가 접수를 했는데 저는 그 설문조사를 하는 게 있거든요. 후보자들. 그걸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거 왜 안 주시죠? 그랬더니 보자인지 모르고 새누리당 보좌관인 줄 알았다고 저한테. 보좌관도 새누리당 보좌관도 그래가지고 내가 기분 나쁘다. 이랬더니 보통 저분들은 두세 분씩 대동하시거든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나홀로 후보. 네. 저는 뭐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초라하게 하고 간 건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때도 황당했으나 이제 대기실에 있는데 새누리당 그 후보자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방송 언제 되지? 그러니까 이게 5월 말에 되는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그 5월 초에 녹음을 했는데 그럼 한 달 정도 있다 되는 거지. 그러면 뭐 세월호 굳이 할 필요 있나? 할 필요 없지. 그때 되면 다 묻혀. 이런 얘기를 이제 본인들끼리 나누시더라고요. 바람이지. 전 속으로 생각했죠. 아니? 절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 노란 리본도 달고 세월호 얘기도 했는데 이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구나. 새누리당 사람들은. 그 사람은 난 그 사람 진짜 누군지 궁금하네. 진짜 이름 알고 싶은데 여러 명이었어요. 대체로 그 의견에 막 동의했겠지. 근데 그들은 그럼 자기 혈육을조차 잃어본 적이 없나 봐. 그냥 정말 오랜 지병을 앓다가 돌아가시거나 가족이 죽어도 그렇게 쉽게 잊혀지고 묻히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날이 또 그때는 되게 한창 추모 열기가 있어서 막 구청에서 저희가 녹음을 했는데 구청에 분향소도 있고 저도 울었지만 시민분들이 그 분향소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셔요. 정말 이게 감정이 너무 이제 아이들이기 때문에 너무 이입이 되시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잊혀졌으면 좋겠는 거야. 그 와중에 선거운동 언제 시작할 수 있나 이런 고민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뭐 깔때기를 들이대는 게 아니라 진보당 같은 경우,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는 세월호 참사가 나고 바로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하자 이렇게 왔는데 전 그게 뭐 잘했다는 게 아니라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여전히 좀 아쉬워요. 그래요. 지금 뭐 저희 강북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새누리당 뭐 구청장 후보는 예비 공보물을 8쪽짜리를 컬러풀하게 해갖고 집집이 또 보냈더라고요. 우리 집에도 왔어요. 봤는데 세월호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거 때 되면 그 정도 되면 또 다 잊어버리지. 그래도 지금 미개한데 만들기 생각하나 봐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뭘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너무 일정이 빡세서 그걸 할 그게 겨를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철진한 무인기 들고 나와가지고 그 장난감 같은 거 들고 나와가지고 심지어 그 화면 많이 보셨죠? 그 김정은 국방위원장 이제 그 무인기를 만드는 공장에 가서 막 지시하는 듯한 그런 화면 TV조선이나 종편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봤거든요. 예, TV조선에도 나오고 종편에도 다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인기를 뭐 관심이 많다. 공장을 마치 간 것처럼. 예. 근데 그것도 이제 조작이라는 네티즌이 찾아냈죠. 예. 얼마나 지금 다급했으면은 그 진짜 무인기 저 솔직히 무인기 뭐 그냥 저한테 날라와도 맨손으로 막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무인기를 그 너무 작은 비행기로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도 한 2m는 되는데. 우리 옛날에 고무줄 줄줄 말아서 보내는 그런 건 아니야. 2m는 돼. 그래도 내가 이기지 않을까? 그래도 막을 수 있어. 그럴 가능성은 있어. 가능성은 특히 있지. 그 무인기가 3발선 이북에서 떠서 온 경우에는 충분히 손으로 잡을 수 있을 거야. 왜냐면 공중 주유가 되지 않는 한 연료가 이미 떨어져 있을 거기 때문에. 또 웃긴 게 또 내가 제가 또 그분 하태경 씨라고 요즘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하태경 씨 요즘에 좀 남재준 구속해야 된다고. 혼란이 오셨는지 남재준 구속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막 우리나라 국방에 그렇게 자신 있냐며 그런 초라한 무인기가 스스로 떨어질 때까지 몰랐다면서 진짜 북한 막을 수 있냐고 막 이런 얘기 막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것도 국면 전환의 일종의 배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뭐 나중에 조금 더 이따가 얘기를 해보고 왜냐면 하태경이나 뭐 이런 얘기 NLL 얘기 다시 나오고 NLL 사실 포기 발언 없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도 저는 이제 이런 되는 거죠. 이런 일정의 이제 국면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다시 안보 논란이 되고. 그래서 세월호 관련해서는 사실은 사고 발생 시점 그리고 이제 그 선장과 승무원들 구해낸 사람들 있잖아요. 구해낸 사람들에 대한 그런 궁금증 막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얘네들은 도대체 뭔가 도대체 이 사람들 정체 뭔가 하다못해 그래서 얘네들 지금 국정원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진짜 국정원 의심증이 단단히 걸렸어요. 근데 이건 이제 나라가 만든 거다. 그래서 뭐 1등 항해사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이 국정원 요원이 아니냐. 막 이런 SNS 상의 의혹 지점까지도 막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대체 해경이 도대체 객실 문이 있는 가까이 있는 곳을 놔두고 도대체 그 객실과 전혀 연결되지 않은 곳으로 가서 승객들은 전부 유리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왜 선원들만 꺼내 갖고 갔는가? 이 구조에 대한 의문도 있고요. 그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에는 너무 뭐 무능에 집착한 우리가 이제 정말 이렇게 매뉴얼대로도 없고 매뉴얼대로도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한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좀 바라봤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게 무능과 무책임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들 나름대로 유능한 걸 수도 있는 거야. 뭔가 자신들의 시나리오와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라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어쨌든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결정적으로 있겠지.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거 이런 게 있겠는데 어쨌든 이것과 그리고 선장 비롯해서 승무원들 살아남은 승무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쨌든 처음에는 이 사람들 연행한 게 아니라 보호했잖아요. 그래요. 이 사실 좀 이상해. 이것도 왜 해경 그 수사본부장인가? 직책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왜 그 사람 집에 가서 재워요? 근데 그 사람 중 집에 가서 재웠을 뿐만 아니라 선장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들 있잖아. 이 사람들은 해경 조사 뒤에 그 목포에서 한 모텔에서 투숙을 했어. 그러니까 보호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아니 그 한 모텔에서 있다는 건 우리 또 잡혀가본 사람들은 아는데 공범들은 절대 같이 있지 같은 않아. 구치소에도 가능하면 안 넣어놓고 저기 영등포 구치소, 성동구치소, 서울구치소 이렇게 찢어놓기도 하는데 하다 못해 조사 받으러 갔을 때도 방을 같이 주지 않아. 어떻게 알아요? 혹시 뭐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은 한 모텔에서 같이 투숙을 하면서 입을 맞추게 한 거야. 공범인데. 그러니까 이거 정말 웃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우리 국민들은 왜 그랬을까에 대한 답을 절대로 구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의문점이 막 생기는데 대부분 이 의구심에 대해서는 이 네티즌들이 지금 허위사실 유포하면서 한다. 막 이러면서 구속 막 시키고 난리 났잖아, 지금. 성역 없이 하겠다. 막 이러면서 뭐 그 정미용도 뭐 수사하고 뭐 이런다고 하지만 실제 좀 가장 결정적인 그 허위 사실은 전원 구조 아니야? 전원 구조. 그지. 전원 구조도 있고 한편 지금 외신 보도에서 배에 구멍이 났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봤잖아요. 배에 구멍이 난 거는. 사진은 그게 그 사진이 정확하지는 않았어. 사진은 정확하지 않다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보도에서 그런 게 나오고 있고 우리 맨 첫날부터 얘기됐던 거는 사실 어디야? 어디지? 군산 앞바다를 지날 때쯤에 배가 크게 이런 흔들렸고 그러면서 뭐 맥주캔이 떨어졌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군산 앞바다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8월 15일쯤만 되면 우리가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대학생들이 있어요. 되게 더럽게 하고. 근데 아니 요즘 깨끗하더라. 통일선봉대라고 요즘은 또 다르지. 그 이름도 아니야. 통일선봉대라는 대행진단 이런 이름이지. 근데 이런 애들이 꼭 거쳐오는 지역이 있는데 그게 바로 또 군산이잖아요. 예, 미군 기지가 있는 곳이고 그렇죠. 그 군산 근방에서는 사격 훈련, 그리고 해상 훈련 이런 것들이 다 펼쳐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세월호가 지금 침몰한 그곳은 사실상 군사훈련이 적합한 곳은 아니에요. 어려운 거지. 상식적으로 섬들이 많은 곳이잖아. 근데 군산이라고 하는 그 앞바다는 사실상 가능한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늘상 해왔던 곳도 있고 지금의 공개된 자표들도 보면 가능성도 농후하고 이런 것들 보면 사실 외신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것에 기초해서 본다라면 사실 천안함 같은 의혹이 혹시나 또 등장할까 봐 이 일부러 더 가게 만들어서 마치 군산이 아닌 것이냐 그냥 여기서 일어났냐 이렇게 좀 몰아가려고 했던 의도도 좀 있는 거 아니냐 특히나 국정원이 좀 개입됐다라는 이 소식들은 너무나 이상한 거지. 그래서 이게 보면. 실제 사고 시간이라고 이 국민들한테 알려지기 몇 시간 전에 국정원에 이미 보고가 됐다. 그렇죠.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충분히 이건 하여튼 우리 자체의 상상력은 아닌데 외신 보도 외신들 외국에서도 이런 상상을 하고 있다라는 걸 추정을 하면서 보도를 지금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뭔가 아다리가 맞아요. 그죠? 뭔가 맞아 떨어지잖아. 우리가 도대체 왜 그랬지 이러다가 딱 맞는 지점들이 자꾸 생긴단 말이지. 그렇죠. 이걸 정말 해명을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런 의심과 불안증이 사라지지. 사실 뭐 안보 불안증이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나 매뉴얼이 없어서나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어쨌든 이런 모든 그 의혹을 낳는 가장 핵심적인
의혹이 이거예요. 의문점이 이거예요. 도대체 인명구조를 도대체 왜 안 했냐. 그렇지. 이거거든. 모든 게 다 이상해. 사건 발생 시점, 뭐 선박 그 승무원들에 대한 것도 너무 이상하고 왜 얘네들은 도대체 수사 은폐를 왜 얘네들을 왜 보호해줬을까 이런 것부터 다 궁금한데 제일 핵심은 이거야. 도대체 인명구조 명령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구조 명령으로 내려온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야. 아니 그건 사실 근데 기본인 거잖아. 해양 경찰청장은 이상한 거잖아. 왜 그랬지? 아니 그게 명령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실 배가 위험한 상황이면 사람을 구해야 되는 게 상식이잖아. 그럼요. 그리고 해양 경찰청장이 이렇게 느지락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맞아. 작년에 연평도에서 이분과 같이 있었거든요. 제가 연평도 가서 그 정말 미미한 찻잔 속의 태풍이라도 한번 이렇게 보겠다고 그러고 있을 때 해양경찰청장이 조선일보를 대동하고 연평도에 왔어요. 그러면서 경비정을 타고 NLL 주변을 순시한다며 사실상 NLL 주변이 아니었죠. 연평도 근에서 막 우리가 이렇게 바다를 수하고 왜냐하면 그때 내가 보낸 NLL 그쪽에 보낸 거는 NLL 이미 뚫렸다. 중국 어선들이 저렇게 무더기로 다닌다라는 사진을 내가 찍어서 막 보냈잖아요. 이거는 트윗이랑 이런 데서는 좀 그랬었지만 아무 언론도 받아주지는 않았거든요. 가서 걔가 뭘 하는지. 근데 해양경찰청장이 알았어. 그래서 조선일보를 대동하고 와서 그거를 자기가 막 가서 막 NLL 막 경비정 타고 다니는 거를 찍어서 내보냈어. 동영상으로도 보내고. 그래서 나랑 같이 연평도에 있었던 이 사람의 순발력이 이렇게 느려 터진 사람, 이런 직책이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거지. 그 윗선이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인 대통령 아니야. 난 남재준이 대통령인 것 같아. 근데 남재준보다 더 윗선이 있었던 거 아닐까? 하태경인가? 남재준 구속하라 그러는 하태경이. 지금의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남재준보다 위가 있는 것 같아. 맞아, 분명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뭐가 되는 거지. 뭔가 그림이 만들어지지. 그래서 이런 의혹들이 줄줄줄줄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의혹들이 밝혀지면 안 되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지금 색깔론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이 청와대가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지. 이제 많은 자료를 검토했고 그래서 대국민 성명을 지금 정리 중이래. 조만간 발표할 거래. 오늘도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 아니 뭐야. 앞으로 사과할 거다라는 건 또 왜 뉴스가 되는 건지 모르겠고 앞으로 5월 중순 정도에 사과를 하실 모양입니다. 라는 게 이미 지금 한 20일 전에 5월 중순경에 사과할 거라고 얘기하고 이게 사과할 모양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미안할지 안 미안할지 더 생각해 보다가 그쯤에 할 거다라는 게 뉴스가 되고 또 하나는 이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검토해 봤으니까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겠다. 담화를 발표하겠다. 이게 또 뉴스가 되고 있어. 지금 현재 아이들이 이런 얘기까지 있단 말이죠. 죽은 아이들이 휴대폰을 꼭 쥐고 죽은 채로 발견이 돼서 그 휴대폰을 그러니까 이거 국민들이 얼마나 못 믿으면 이러고 이게 사실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가 떠돈단 말이에요. 손가락 골절이 있었는데 그 골절이 사실은 그 안에서 발버둥 치고 뭔가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휴대폰을 꼭 쥐고 있는 사후 경직 상태에서 이 손가락을 강제로 펴는 바람에 손가락이 골절상이 입은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이게 마지막 세상으로의 마지막 소통일 거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휴대폰을 쥐고 죽었는데 이 휴대폰을 누가 강제로 수거를 해갔나. 이런 의혹까지도 다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 작업들을 해왔던 게 들통이 났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뭐 의혹인지 유언비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제로 누군가 입에서 나와서 퍼지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신빙성이 또 믿을만하고 막 이런 게 있는 거지. 믿을만하지 않은 그런 거는 회자되지가 않아요. 예, 왜냐면 국민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보도를 전혀 하지 않아. 이런 걸 봤다는 사람 보도하거나 이러지 않아. 그리고 또 그런 걸 또 잘못 얘기하면 이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이 될까봐 스스로 막 유포죄로 또 잡아가지. 검열해. 근데 이걸 어쨌든 정부와 언론은 국면 전환을 시도했어요. 적당히 꼬리들이 사과하고 나서고 있어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KBS에서 막 뭐 누구 자르고. 이 새끼들 컨셉을 하나로 잡았으면 좋겠어. 사과를 할 거면 사과를 하고 지랄할 거면 지랄해야 되는데 찔끔 사과하다가 또 한번 개소리 막말하다가 아니 사과 안에 반복이야. 그런 개소리가 다 합쳐져 있잖아요. 사과 안에. 자 그러면서 역시 뭐 희망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사과 고문도 아니고. 그래. 그리고 기자들도 자꾸 반성문 자꾸 쓰는데 반성문 좀 그만 쓰고 그냥 언제까지 반성문을 해. 쓸 거야. 그것도 하나의 정치적 쇼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레기라고 자꾸 그러는데 언제까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할 거야. 그러게. 그때 말했어야 됐지. 바로 지금 말해야 되지. 맞아요. 근데 그러고서 예의 이건 들고 나왔어. 뭐 여러 가지 사과쇼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지만 빨갱이 몰이 색깔론 네. 이거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촛불을 국민적 분노가 워낙 크니까 촛불을 못하게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촛불에 대한 음해를 하고 있는 거지. 불순 세력이 들어가 있다. 네. 어제 아침에 저희 남편과 그렇죠. 아침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카톡을 딱 봤더니 나 조선일보에 나왔네. 사진을 누가 딱 보내준 거야. 조선일보에 나왔어요. 그거 있잖아요. 노란색 그 베란다에다 거는 그거 들고서는 행진하고 있는 모습이 딱 찍힌 거야. 네. 찍혔는데 얼굴에다가 그다음에 빨간 점선으로 동그라미까지 딱 쳐서 얘가 바로 윤기진인데 이 새끼는 일반인처럼 일반인 양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 선동하고 있다. 선동하고 있다. 얘는 국가보안법으로 3년 징역을 산 경험이 있다. 뭐 이런 거를 사찰이네요, 사찰. 쫙 쓴 거야. 근데 나는 아니 얼굴이 아무리 훤해도 그러지. 조선일보 기자가 사진 기자가 어떻게 알아? 그렇지 않아? 무슨 엄청나게 맨날 뉴스에 나오는 서울시장 후보나 아니 맨날 뉴스에 나오는 정치인이나 연예인들도 직접 보면 제가 긴가민가 하잖아요. 근데 그쵸. 그 사람 딱 정확하게 가운데다 놓고 나머지 얼굴은 또 모자이크 처리했어. 하고 여기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이렇게 딱 해갖고 딱 내보낸 거야. 국정원 직원이네. 국정원이 찍어서 준 거예요. 아니, 조선일보 기자는 국정원 직원일 수가 있는 게 농후해. 그렇죠. 기사를 쓴 애도 그렇고. 근데 뭐 하여튼 사실관계랑 틀린 것들도 굉장히 많긴 한데 이러면서 이렇게 또 얼굴을 또 떡 나오게 했단 말이야. 우리 먹다가 말고 촛불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색깔론을 등장시켜서 선전선동하고 있다. 순수한 이 추모의 이 촛불을 폭동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 만드는 거지. 그날 있잖아요. 그날 행진을 할 때 굉장히 희한한 게 있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뭔 말 할 줄 알겠어. 여기 이 윤기진이 행진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굉장히 과격한 구호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때 굳이 또 의심을 하니까 의심스러운 거지. 왜냐하면 국민들의 분노의 수위는 지금 굉장히 높고 활화산처럼 지금 막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굉장히 그 방송차가 분명히 바로 주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차에서 하는 구호가 아니라 그거 이상의 구호를 더욱더 과격하게 그러면서 이제 조선일보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날 사람들은 박근혜를 때려잡자라는 구호까지 외쳤다. 이런 거야. 근데 이 주변에서 계속 떠나지 않고 그 구호를 계속 외치고 그리고 중간중간 싸움이 엄청 많이 나고 얻어 맞은 사람도 되게 많은 거야. 그 폭력을 유발할 우리 회원이요. 우리 회원 중에 우리 라반특이 좀 이제 촛불의 핵심이다 보니까 우리 깃발만으로도 좀 먹어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방송은 몰라도 촛불 집회 나오신 분들은 라디오 반민특이 쟤네 뭔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행진을 했대요. 명동에서. 제가 그 자리에 없었는데 명동에서 행진하는데 갑자기 어떤 아줌마가 이제 우리 여자 회원 건이가 약간 덩치가 작거든요. 한테 막 달려들더니 하느님이 박근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니들이 박근혜를 퇴진하라 그러냐고 막 그러면서 막 머리를 때린 거예요. 당신 하나님을 욕먹이는 줄은 몰라. 네. 그럼 300명의 아이들은 사랑하지 않나? 너무 분노해가지고 그때 제가 막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막 너무 막 손이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막 말렸다고 하더라고요. 말려서 이제 떼어냈는데 진짜 마음 같아서는 진짜 그 여자분도 우리도 싸움 잘하거든요. 머리끄댕이 잡고 싶었지만 이제 저런 사람들 잘못 상대하면 또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이 또 있었기 때문에 보냈고 아니나 다를까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저는 이런 일을 제가 또 겪은 적이 있거든요. 40대에서 한 40대는 아니구나. 한 50대 아줌마들이 딱 봐도 촛불 집회에 나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약간 이건 좀 비하적인 발언이 아니라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이라고 딱 정확하냐면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약간 조선족 교포 아주머니들이 아시죠? 약간 그런 느낌이신데 두 분이 엄청 저희한테 와가지고 경찰을 공격하라고 하더라고요. 막 저 새끼를 때리라고 막 그래서 내가 막 엉켜 있는데 막 저 새끼를 죽여야 돼 막 경찰 새끼를 뭐 끌어내야 돼 막 이러면서 막 계속 딱 보기에도 선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줌마들한테 아줌마들 누구냐고 저 뒤로 가 계시라고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음 날 기사가 난 거예요. 안산에서 버스 정류장에 있었던 노인을 행진하는 진보적인 그런 사람들이 폭행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 노인이 왜 너네는 이제 뭐 박근혜한테 뭐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뭐 뺨을 때렸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제가 그것의 진상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촛불 집회 거의 5, 6년 차인데 제가 수많은 촛불을 나가봤지만 촛불 집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보수 집회와 그냥 일반 촛불 집회의 차이점은 보수 집회 끝나고 나면 그렇게 자기네들이 사랑하던 태극기가 바닥에 널려 있어요. 다 밟고 버리고. 근데 촛불 집회는 수만 명이 와도 쓰레기 하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시민의식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정류장에 있는 할아버지의 뺨을 때렸다는 거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그거를 실은 그 기사가 뉴라이트 대표적인 신문 데일리 뿅뿅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데일리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그런 데인데요. 거기는요. 일반적으로 촛불 집회에 취재를 나오지 않습니다. 네. 촛불 집회 취재를 나오지 않고 거의 기사를 받아 쓰는 그런 전문인데 거기서 사진까지 찍었더라고요. 네, 그 이제 버스 정류장이랑 뭐 이런 사진 찍었는데 너무 이거는 딱 티가 난다. 조작에. 네, 그래서 사실 행동대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풀린 상태예요. 요즘 호위무사가 많아졌어요. 네, 다들 호위무사 하겠다고. 그래서 그 폭력을 유도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들어가서 이 마치게 선동이냐. 그러니까 폭도로 만드는 거죠. 폭도로 만드는 거고 또 언론에서는 이거 봐라 빨갱이들이 여기 조직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지금 순수한 시민들의 이런 행동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데 사실 빨갱이들인지 파랭이들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인지상정인 있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분노하고 의심하고 슬퍼하고 이걸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보안법상 그 빨갱이로 몰려갖고 잡혀갔다 온 사람들은요. 작은 슬픔을 더 많이 슬퍼하고 다른 사람들이 한 5만큼 분노할 거를 10만큼 분노하고 이런 기질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빨갱이들이 이 사건의 세월호 사건 보면서 다 침묵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상한 거고요. 그죠? 진정한 양심수나 이런 사람들, 정의로운 사람들은 세월호 사건에 여기서 진짜 목숨을 걸고 진실을 규명해야지 되겠구나. 그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치 그런 사람들이 가서 피켓 들고 막 이러는 거 정말 큰일 난 것처럼 난리치는 게 진짜 웃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집 양반이 정말 이런 데 나가도요. 피켓 잘 안 들거든요. 네. 나름대로 컴플렉스가 있어요. 컴플렉스가 있고 이것 때문에 뭐 또 이런 식으로 할 거에 대한 이런 것도 다 우리도 알아서 막 계산을 해요. 고려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날 들고 다닌 거 있잖아요. 천에 써져 있는 거. 정말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들었다고 빨갱이라고 막 이러는 게 진짜 이거 정치적이라고 얘기하는 그 정치적
선동 있잖아요. 문학은 순수해야 돼. 정치적이면 안 되라는 정치적 선동. 이것이 정말 음험한 것처럼 지금의 촛불을 보고 노란 리본 순수해야 돼. 노란 리본 너무 순수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와 마찬가지로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그래요. 근데 저는 뭐니 해도 지금 최대의 색깔로는 국방부인 것 같아요. 국방부는 도대체 나 어제 뭔가 나는 전쟁 나겠네 이런 생각 드는 거에서 국면 전환을 정말 원하는구나 이런 거를 국방부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아니 어찌됐든 색깔론이 필요하고 위협의 세력이 등장해야 되는데 아무리 내가 촛불이라는 이걸 해도 사람들이 좀 잘 안 믿을 것 같거든 이제는. 안 통할 거야. 물론 이제 끊임없이 시도는 하겠지만 국민들이 이걸 그래 네 말이 맞아라고 동의해 주지는 쉽게 않을 거라는 거지. 큰 게 한 방이 좀 필요해. 그래. 그래서 그런지 김민석 씨가 국방부 대변인이 와 정말 센 발언을 아무리 그것이 속심이다 하더고 진심이나 하더라도 뭐라 그랬는데요? 북한은 없어져야 할 나라라고. 북한은 나라도 아니지만 빨리 없어져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정말 어떻게 전쟁적 국면을 만들고 싶은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 뭐 일반 정말 반공교육 투철하게 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물론 군 장성들이나 군 대변인이 당연히 반공교육 투철하게 받았겠지. 그렇지만 이런 얘기를 마이크 잡고 하면 안 되는 거야. 휴전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 휴전을 지금 깨자는 거야. 이거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막걸리 마시면서 뭘 모르고서는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할 수 있는 얘기인 거예요. 그냥 이건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 거야. 근데 어제. 대변인이 마이크 잡고 하자는 거는 뭐냐면 우리 빨리 전쟁 필요해. 세월호를 덮어줘. 전쟁 필요해.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먼저 폭탄 날리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가? 폭탄 날리고 있는 거지 지금. 말폭탄이 실제 폭탄인 거지. 아니 저는 얼마 전에 TV조선에서 그 보셨어요? 뭐 이제 북한의 지도자에게 살이 쪘다는 뭐 그런 발언을 하는데 그 사람 그 앵커 사람들이 캡처해놨는데 진짜 목이 없어요. 그분도 살이 진짜 많이 찌셨는데 사람들이 야 너나 잘하라고. 너나 빼라고? 그 당신 대통령 보톡스나 걱정하세요. 나 그러니까 정말 왜 이렇게 나는 사실 지금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북에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끊임없이 종편이나 TV에서 제발 북에 관심 좀 가져달라며 국민들에게 애원하고 뭐 누구의 사돈이 누구며 누구의 팔촌이 누구며 누구의 권력이 누구 뭐 정말 너무 생소한 정말. 아니 남재준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최룡해를 알아. 최룡해가 숙청된 게 맞냐고 막 이래. 그 말이 되는 거냐고. 근데 이것도 너무 웃기더라고. 그래서 북한에서 국방위원회 검열단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한 거, 이런 저기를 했지, 담화를 발표한 거지. 그 어떤 북 소행설도 이건 무인기 관련한 얘기지. 무인기 관련해서 이제 며칠 전부터 다시 이제 북한이 했다라고 막 규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북 소행설도 침몰되는 박근혜 난파선은 절대로 구조해내지 못할 것이다. 이걸 제목으로 이걸 발표를 한 거야.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제 또 국방부 대변인이 이제 나라도 아니지 않느냐 빨리 없어져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사실상 오늘 전쟁이 나도 또 이상할 게 없는 국면이 또 돼버린 거야. 근데 이게 얘네들이 왜 그러냐 전쟁할 자신 있을까? 못해. 나는 전면전 현대전 할 자신 없다고 생각해. 근데 전쟁을 정말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전쟁을 선택하는 가능성은 딱 하나야. 뭐냐면 이판사판 다 안 될 것 같고 어차피 죽을 것 같으니까 전 민족 다 같이 죽자. 이런 판단이 드는 거 있잖아. 얘네들은 정말 이기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런 결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 이판사판. 우리도 여기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기득권 유지하는 건 끝났고 도망도 못 갈 것 같고 어차피 그냥 앉아있으면 죽을 건데 어차피 다 죽을 거 8천만 같이 죽자. 이러면 전쟁할 수 있어. 근데 그 외의 전쟁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수행 능력이 없다라는 거를 전쟁 수행 능력이 있을까? 구조도 못하잖아. 구조도 못하고 뭐 해군 참모총장 지금 말 계속 바뀌고 있지만 어쨌든 2차례에 걸쳐 통영함 투입을 지시를 했었다며. 근데 해군 참모총장이 통영함 투입을 구조에 투입하라고 지시를 하는데 그게 씹히는 거야. 뭐 이런 명령체계가 지휘 명령체계가 다 있어. 근데 어떻게 전쟁을 해?
얼척이 없는 거죠. 전쟁 아무도 못해. 근데 왜 말로 전쟁을 막 말폭탄으로 다 할 것처럼 말폭탄을 막 빵빵 날리냐고. 국민들 불안하게. 국면 전환용이라는 건데 그리고 한국이 안보리 의장국이 됐어요. 돌아가면서 하잖아. 5월달. 유엔 안보리 의장국이 됐는데 사실 한국이 안보리 의장국 된 것도 사실 외신에서 보면 정말 웃을 소리예요. 왜냐하면 안전보장이사회잖아. 우리 국민들 지금 최대의 화두가 안전이야. 지방선거 화두 안전되게 생겼어. 안전한 무슨 구. 이거 전부 다 달고 나왔어. 우리 동네부터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안전하게 키우겠습니다. 이거야 다. 우리 한국의 최대 화두가 국민들의 화두가 안전이 돼버렸고 이 안보리 의장국이 돼서 한국이 지금 대량 살상 무기 뭐 이런 것들 정말 야심차게 진행해 보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제재 막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근데 한국은 지금 대량 살상 무기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런 게 아니야. 여객선이 지금 대량 살상 무기가 되고 있단 말이지. 이런 상황에서 한국 안보리 의장국 돼서 국제 무대에서도 남북 대결을 막 부추겨. 국방부가 나와갖고 이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해군은 뭐 했니? 왜 그때 구조하는데 해경한테 막혔니? 해경이 니네 머리 위에 있니? 아니 해군 참모총장의 지시는 누가 씹었니? 누가 무시하라 그랬니? 이런 거에 대해서 있잖아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달라지는 브리핑을 하면서 결국은 전쟁을 너무 기원에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대규모 조작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죠. 한편으로는. 근데 이게 북이 반응을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야. 국면 전환에서. 이게 북이 군사적 행동을 해주길 원하는 거잖아 지금. 근데 북이 군사적 행동을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난 해도 유리할까 싶어. 문제는 군사적 행동 딱 했는데 결국 별로 안 유리할 수도 있잖아. 뭐냐면 이런 거지. 모종의 재난 사고가 나. 그 재난 사고를 잘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지금까지 어떤 위기와 여타의 다른 것들 있잖아. 막 국정원이나 뭐 남재준이나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것이 의도한 바와 다르게 남재준이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까지 침몰시키는 과정으로 가져가는 이런 것이 되는 것처럼 이런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대결 문제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계산한 것처럼 안보 장사에 정말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계산은 될 것인가. 근데 뭐 북이 침몰시키기 전에 우리 국민이 침몰시킬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이 국면을 또 하나 벗어나기 위해서 계획된 것은 우리가 누누이 확인된 바 조작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 맞아. 대규모. 난 그래갖고 그래서 그냥 심심치 않게 이야기해요. 지금 칼기 같은 기면이 등장하는 거 아니야? 이런 사건이 나타날 수 있는 국면이 지금 조성되고 있다. 곳곳에 심어놨던 뿌락지들이 막 다 나와서 내가 바로 뭐다 공작원이고 누구를 죽였다 사실은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 아닐까. 이럴 수도 있고 나는 어제 우리 남편 얼굴이 딱 나오니까 압수수색 또 우리 집 압수수색하고 당신 또 그 감옥 또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이렇게 얘기했거든. 아니 근데 그거는 명백한 사찰 아니에요? 사찰이지. 따라댕긴 거지 아예. 진짜 씨발. 그래서 어떻게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피켓 들었는데 그걸 떡 찍어갖고 딱 내버리는 거 보니까 완전 사찰이야. 우리 또 부부싸움한 거 다 알고 있겠네. 정말 재수없어. 이것도 있어요. 하태경 씨가 NLL 얘기 뭐 이랬고 남재준 감옥 구속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거 말고 이제 새누리당 원내 수석인가? 하여튼 그만두면서 그 얘기 또 한 거잖아. NLL 포기 발언 없었다. 근데 지금 와서 무슨 이제는 말할 수 있다처럼 하는데 이게 사실은 그 주제에 불을 붙이는 거기도 하지만 남재준 있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가 구조한 단 한 사람 남재준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남재준을 빨리 입 막아서 넣어야지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나도 딱 그 기사에서 얘네가 남재준 벌을 준비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딱 근데 들더라고. 그걸 좀 속도를 자기들 안에서 내야지 된다는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남재준도 입을 열면
여럿 다치잖아. 그렇죠. 여럿 다친다는 판단 때문에 남재준을 살려놓은 거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벅찬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자. 남재준 다 그런 기계에 갈릴 수도 있어 그러면. 그럴까? 김기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원세훈 씨도 있고 하니까 남재준 씨가 또 거기 간다고 해서 그렇게 외롭지도 않을 것 같고 원세훈 씨도 최근에 구치소 생활이 너무 힘들다며 보석 신청을 했대요. 네. 하소연하면서. 그래서 제가 어제 멋진 글을 쓰셨더군요. SNS에 썼던 것처럼 제가 이제 전직 양심수로서 경험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교도소 가면 훨씬 낫다. 그리고 너무 외롭다고 하면 남재준 정도 같이 넣어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뭐 좀 더 하면 뭐 이명박도 넣어주지 뭐. 원래 원세훈 씨가 이명박 씨 오른팔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 그녀의 그들의 여자도 같이 넣어주지 뭐. 뭐 그래. 같이 다른 사동에 있겠네. 사식으로 개고기 줘야 되나요? 그런가요? 괴롭죠. 그래서 남재준에 대한 정리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남재준 사실 폭탄이잖아요. 지금 이별면 다친 데가 되게 많은 거야. 언딘에서 이별면 굉장히 많이 다친다 그러잖아. 그래서 사실은 해경보다 언딘이 더 꼴일 거라고 생각해서 그죠. 그래서 그 청해진 해운 아니 맨 처음에 선장이었지. 그다음에 그다음 선원들, 그다음에 청해진 해운 갔잖아요. 그다음에 난 사실은 해경 오기 전에 언딘 먼저 더 심하게 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언딘을 굉장히 살살 까고서 넘어갔어요. 천안함이 걸리지. 근데 언딘이 입으려면 되게 안 불편해, 되는 게 좀 언딘이. 있어. 그리고 해경도 왜냐면 실제로 국민정서는 언딘을 더 많이 질책했거든요. 그치. 근데 해경을 오히려 털기 시작했는데 해경도 난 본질에까지 가진 않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해경이 해경만으로 뚝 떨어져 있는 조직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근데 해경은 이제 적당히 털어줘야지 된다라는 거지. 이건데 이렇게 오는 과정 있잖아요. 피라미드의 정점을 향해서 오는 과정. 이 과정도 사실 국민들이 만든 거다. 그렇죠. 예. 그럼요. 국민들의 관심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해경이 문제야. 쟤네들 놔두고 안 돼. 막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이제 해경 털기 시작한 거고. 이 정도까지는 꼬리로 좀 잘라줘야 되나 보다. 칼질 좀 해줘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온 거고요. 근데 지금 현재 합동수사본부로는 우리 유가족들 말 맞다나 자격과 자질도 없어. 이거야말로 진짜 도둑이 매를 든 경우이기 때문에 특검제 해야 됩니다. 특검제를 근데 특검제 사실 불가능하다. 지금 이런 또 그 행동대원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런 얘기 막 하거든요. 야 검찰이 수사하면 되지. 진상규명 검찰이 하면 되지. 니네가 왜 서명운동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박근혜가 뭘 잘못했어. 선장이 잘못했지. 선장이 죽일 놈이야. 막 이러는데 이 사람들의 의견 중에 이제 검찰이 하면 전 진상규명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러는데 매뉴얼 작성했다니까 얘네들이. 그 택시 기사들도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그런 매뉴얼.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 그래서 마사지들 하는 거지. 박근혜가 어떻게 하고 있다. 이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다. 아니 이런 거를 가지고 이라크에서 죽은 김선희 씨 한 명 죽었을 때 대통령 책임 자격 없다. 국민의 안전을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는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 진도 앞바다에서 300명이 지금 수몰당하는 것도 손 놓고 있는 정부가 그렇지 않아요? 원래 그들은 그런 거지. 언제나 그런 식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거야. 네. 근데 근데 특검제 요즘 안철수 김학일 씨 뭐 하고 있죠?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죠. 나 이상해. 이러면 꼭 뭐가 나온다? 그리고 사과를 해주셔.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요. 거기도 매뉴얼 있는 것 같아. 거기 매뉴얼이야. 정말 나중에 이거 남자 새끼 둘이서 잘하는 나중에 짓이다. 나 이런 생각 드는 거지. 예전에 3당에 합당했었잖아. 이럴 수도 있겠네.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겠다. 그럼 이제 여당은 분당을 하든가. 네, 뭐. 아니 이미 저는 이제 형식적으로만 그런 척 하고 있을 뿐이지 이미 한 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이 새정치민주연합, 요즘 새누리민주연합이라고 읽기도 하는데 이 안에서도 사실 386 세력이라든가 좀 굉장히 진보적인 의원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모르겠고 개 중에 한 명 그런 사람들 왜 뛰어나오지 않을까? 2명 정도 있는 것 같다.
어쨌든 지금도 국방부 1.5명 정도? 네. 자,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특검제가 어렵다라고 그리고 검찰을 이렇게 일 있을 때마다 검찰 조직을 불신하고 특검제를 하면 되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고위급 부인들 온로비 사건 기억하나요? 온로비 사건. 네. 온로비 사건 때도 특검제 했어요. 그럼요. 아줌마들 모피 막 이거 하려고 본명이 뭐나요? 응. 김봉남입니다. 이 사건이죠. 그래갖고 그래요. 이때 특검제를 했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뭐 대북 뭐 송금 특검제 이것도 했잖아요. 이거 남북 정상회담 갖고서는 무슨 뒷거래 있지 않았나 이거 하면서도 특검제 했어요. 사람 한 명도 안 죽고 오히려 좀 사람 몇 명 살린 것 같은 이런 일에도 특검제 도입해서 했는데 국민이 지금 300명이 그리고 이렇게 숱한 의혹 속에서 했는데 특검제를 안 한다는 건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럼요. 빨리 국회 입 좀 열어서 좀 특검제 하고 국정조사권 좀 발동하고 청문회 좀 하고 나 진짜 국회의원들 그렇게 연봉 받으면 뭐 하나 모르겠어. 선거해야지. 지금 너무 선거에 앞서 있어. 아니 근데 이번에는 딱 그랬으면 좋겠어요. 선거운동 진짜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선거운동 안 하고 자기 이름 알리는 걸 인지도 높이는 걸로 승부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대거 진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정치 방식이 바뀌어. 네.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해. 살리지 못해. 미안해. 네, 저는 쌍문동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는 아이 엄마입니다. 엄마! 엄마의 아들이어서 행복했습니다. 엄마! 그거를 보는 순간에 정말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걸어서 아이들 데리고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달지 않겠습니다.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달지 않겠습니다.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달지 않겠습니다. 이 땅엔 태어나지만 미안해. 널 지키지 못해. 널 살리지 못해. 미안해. 막을 수 없는 국민의 수다 막국수. 네, 오늘은 여기 지금 청운동 사무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7일, 8일 이렇게 해서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에서 어버이날에 학부모 시민 1박 2일 촛불 행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남영주 동북부 지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목소리 많이 상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뭘 피곤하다는 얘기를 하겠어요. 네, 얼마 전에도 같이 참여했었는데 그때보다 더 안 좋아지신 것 같고. 네, 먼저 카네이션을 달지 않겠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좀 이런 행사를 어떻게 준비하게 되셨는지.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잖아요. 근데 저도 어버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고, 그 세월호 참사를 당한 그 부모님들도 어버이라는 이름으로 어버이날을 맞이할 텐데,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가슴에 다 카네이션을 달아줄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다 수몰된 상황에서 우리만
어버이라 그래서 카네이션을 달기가 너무 죄송스럽고 미안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과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을 뭘 찾을까 고민하다가 우리도 카네이션 달지 말고 이분들께 힘을 드리고자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할까 고민하다가 그럼 그 행진을 같이 하고 우리 목소리가 그분들한테도 전달되고 이 사태를 만든 책임자들한테도 좀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학부모들의 소박한 마음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 카네이션을 달지 말자 이 얘기가 좀 광고로 많이 나가고 이러면서 네. 또 카네이션 만드시는 분들한테 또 막 항의 전화도 받으시고 했다는데. 네, 달지 말자는 게 아니라 저희는 참여한 사람들의 의지였어요. 네. 네, 네. 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그 참여한 사람 개인의 의지였는데 그게 그 왜곡된. 그래서 좀 왜곡돼서 불매운동처럼 이렇게 인식이 돼서. 네, 그래서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정말 본의 아니게 생산 농가에 폐를 끼쳤다면 그분들한테 제가 전화해서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찾아뵙고 사과를 하겠다고 했는데 연락처를 안 주더라고요. 그리고 아무튼 그 육두 문자까지 좀 들었어요. 네, 그러세요? 네, 네. 근데 저는 글쎄 그게 좀 그 사람들의 그 정말 생산 농가를 원하는지도 사실 그 대화 속에서는 통화 속에서는 못 느꼈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렵게 준비를 하셨는데 일단은 7시죠? 네. 7시부터 창동역에서 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좀 시민분들이나 아니면 네. 좀 학부모분들 참여하신 분들 좀 반응이 어떠셨는지. 네. 예. 창동역에서 간단하게 이제 저희 입장 발표하고요. 1박 2일을 진행한 입장을 발표를 하고 창동역에서 출발해서 수유역까지 걸어가면서 거리 선전전 좀 했고요. 네. 그리고 수유역에서 수유 촛불을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얘기 좀 나누고 그다음 또 저희가 만든 입장글을 선전한 게 있고 홍보물 만든 게 있어서 그 홍보물 좀 나눠드리고 지하철 타고 끝에 칸에서 맨 앞까지 저희 또 홍보물 나눠드리고 남동에서 내려서 비옷을 사입고 우산도 들은 사람 들고 해서 마로니에 공원까지 행진을 하면서 거기서도 거리 홍보물을 좀 나눠드렸어요. 네. 근데 반응은 되게 좋았어요. 이런 일 해주셔서 고맙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다가 이렇게 결합하신 분도 있었어요. 맞아요. 네. 저도 그때 같이 참여했었는데 정말 한 번도 구호가 끊기지 않고 아이들을 살려내라. 네. 박근혜 책임져라, 네. 사퇴하라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정말 한 번도 쉬지 않고 이렇게 쏟아내시는 거 보면서 정말 어머님들이 너무 많이 분노하셨구나 네. 이런 생각도 느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SNS 통해서 홍보해서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도 말할 곳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오셨던 분들도 계세요. 심지어 광주에서 오신 분도 계셨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할 때 보니까 저희는 비 와서 다 그냥 가실 줄 알고 사실 걱정했는데 기자들 빼고 한 70명이 남았어요. 네. 그 실제 회원이 아닌 분들도 되게 많으신 네, 거죠. 그렇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도 쭉 아침 낮부터 또 행진을 하셔서 네. 기자회견 마무리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10시에 마로니 공원에서 출발을 해서 천천히 걸으면서 거리 홍보하고요. 네. 그래서 1시에 저희 전국 학부모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기자회견 같이 하고 그다음에 청와대 행진이 있었는데 경찰이 막아서 청와대까지는 실은 못 가고요. 방향을 틀어서 분양하고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이후에 저희가 하는 사업들을 카톡방을 만들고 네. 그분 참여했던 분들하고 카톡방 만들었거든요. 거기서 의견 나누고 홍보하면서 같이 연대해서 나가겠다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대부분 사람들이 하고 애도는 다 전 국민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세월호 참사는. 네. 근데 아이들도 우리도 눈물을 참는데 왜 우리를 보호해주고 구조해주지 못한 어른들이 왜 우느냐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생존한 아이들이 그거 보면서 되게 가슴이 아팠고 이제 슬프고 애도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 다음 우리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 싶어서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저희가 한겨레와 경향의 신문 광고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SNS에 홍보하고 촛불 집회에 나가서 한 2,000장의 그 홍보물을 사람들한테 나눠드렸는데 반응이 실은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도 그 광고에 참여하겠다고 10,000원씩 내주는 네. 그분들의 그 마음 저희가 같이 느껴졌고요. 광고 끝나고 돈을 내신 분도 있어요. 광고 시기를 놓쳐서 네. 그들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세월호 관련해서 먼저 나서준 거 고맙다. 좋은 네. 일에 써달라. 네, 환불해주지 말라. 그래서 환불 한 명도 안 받으셨어요. 아이고. 네.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총 몇 명이 그 전에 한 1,000명 정도. 와. 네. 그것도 주말 많이 껴서 한 참여해. 3일. 그러니까 네. 토, 일 껴서 3일 모집했는데 그 정도 모집이 됐어요. 네. 좀 이후에 이 사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지금도 지금 청운동 사무소 앞에 나와 있고 지금 유족들이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을 면담하겠다고 영정사진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근데 네. 그 영정사진을 사실 똑바로 볼 수가 없어요. 네. 사실 눈물을 흘리면 안 되는데 똑바로 볼 수도 없고 계속 눈물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방향은 유가족들이 원하는 방향 그리고 사실 아이들이 죽어가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울고만 있으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죽어가지만 우리 친구들, 동생들 이런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이 나라에서 정말 건강하게 올곧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 엄마잖아요. 애들이 계속 마지막까지 정말 손가락이 다 부러져 가면서 이렇게 선박의 벽을 긁어가면서 사실 불렀을 이름이 엄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이게 손가락이 부러진 게 이게 그 벽을 긁어서 부러진 게 맞느냐. 핸드폰을 다 쥐고서 죽었는데 그 핸드폰을 다 피면서 억지로 이런 이제 정보 문제들을 처리하려고 좀 그렇게 된 상황이 있다. 이런 또 제보를 받았었는데 유심칩이 다 빠져 있었다. 네. 그래서 다시 다 받고 이런 상황인데 뭘 또 은폐하려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규명이 돼야 될 테고 그 이후에도 침몰 이후에도 계속 살아 있었다. 이런 사실들이 정확히 정말 진상규명되고 밝혀져서 제대로 된 처벌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 유심칩은 경찰이 얘기하기는 사용자를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유심칩을 이렇게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해요.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유심칩이 없어도 그 바코드 보면 네. 그 핸드폰 사용자가 누구였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은폐하려고 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세월호 사고 관련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안 주니까 저희가 SNS 통해서 계속 정보를 나누는데 신비어라고 얘기하고 단속하고 정말 이건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저는 그 아이들의 뜻이 정말 아이들의 뜻 그리고 유가족의 뜻이 정말 제대로 된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이잖아요. 네. 그래서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고 책임자가 정말 처벌될 때까지 그리고 그 책임자의 끝이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그 대통령을 퇴진시킬 때까지 저희 학부모가 나서야 될 것 같아요. 네, 힘내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참여하신 분들한테 신청곡 받거든요. 애들아 올라가자. 윤민석 네, 노래. 슬프기는 한데 그래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네. 노래가 있다는 것도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애들이 마지막에 죽어서까지 네. 이렇게 엄마 얘기하고 아빠 얘기하니까 이렇게 끼어있던 몸이 빠졌다고 하잖아요. 네, 엄마 아빠 보러 가자. 네. 그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슬프긴 한데 그래도 좀 듣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올라가자 윤민성님의 곡을 끝으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추